인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인지냐면 다름에 대한 인지야. between two stimuli. 두 개의 자극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 글의 주제는 어차피 설명문이잖아. 애초에 처음에 소재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광 펜질이겠지. The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그래서 이게 주제야. 물론 뭐 이걸 정리하자면 로우의 법칙이 리버의 법칙이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법칙이 뭔데 두 개의 자극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다르게 인지하는 거야. 됐죠? 자, 이 suggests 자 그것은 뭘 얘기할 거냐면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a 1mm. 자, 1m의 difference를 when we looking at lines of 466m에서 467mm에서는 인지하지 못해요. 맞죠? not be able to니까 인지하지 못해. 똑같이 1m 차인데 but 그러나 we may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when 언제 we are comparing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봐봐. 2mm짜리가 있고 3mm짜리가 있어. 이때는 1mm 차이 우리가 인지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말은. 근데 뭘 인지를 못하냐면 466mm에서 467mm가 있어. 얘네끼리의 차이는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역치값이 한참 높아진 상황에서는 우리는 작은 차이는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역치값이 엄청 작아. 이러면 1mm, 2mm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 그랬어. 맞지? 자, 그 얘기야. 자, another example. 자, 또 다른 예시는 이랬으니까 예시가 두 번 나온 거네요. another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왔어야 되지. 맞지? 이거 그거지. 고통이 나중에 오는 고통. 뭔지 알지? 자, 예시가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another이 나오려면 ABC 순서로 나오려면 another는 반드시 뭐가 나오고 나왔어야 돼. 맞죠? 그 얘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예시인 거예요. 그냥 이것은 주장한다라고 해놨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시인 거지. 예시 1, 예시 2라서 얘가 이 자리에 나와야 돼. ABC 순서 추론 문제.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이 원칙의 다른 예시는 뭐냐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when it is lit. lit는 불을 밝히다라고 가르쳤어요. 불을 밝히다. 라이트의 추각형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릿이 원래 원조야. 라이트는 뭘 얘기하냐면 정확히 이게 라이트예요. 인공적인 artificial한 라이트가 라이트인 거고 릿은 그냥 성냥에 불을 밝히다 이거 있잖아. 그냥 불을 피우다 이게 릿이야 애초에. 됐죠? 자, 그래서 저게 원형이다 어쨌든. 자, lit in an another otherwise dark room.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캔들이 하나 켜져 있으면 우리는 그 한계 차이를 인식해요. 맞죠? 역치까지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불 하나가 엄청 소중한데 얘 말은 뭐냐면 그러나 불이 개 많은 상태에서는 한두 개 차이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겠지 얘 말은. 그러나 when one candle is lit in the room. 자, 한 개의 캔들이 방에서 켜져 있을 때 in which 100개의 캔들이 are already burning. 이미 100개의 캔들이 그 방에 있다면 한 개가 더 켜진다고 하더라도 we may no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The light from this candle. 이 캔들이 켜진지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요렇게 ABC 순서 추론으로 두 번 끊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였죠? 어나더에서 한번 끊을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여기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정리할 거야. 예시가 두 번 나왔으니까 정리해줘도 될 것 같아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 이게 GND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답지에서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뭐 사실상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약자까지 해가지고 무슨 고유명사처럼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겨우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뭐 아주 미세한 차이야. 야, 미세한이 영어로 뭐야? 작은, 아주 극소량의 M으로 시작하는 거.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이크로 노티서블 디프런스죠. 그죠? 야, 그 반대말이 뭐야? 내가 이런 단어를 얘기해 주는 건 이 반대말 때문이지. 마이크로의 반대말 뭐야? 매크로. 잘했다. 봐라. 매크로는 그래서 거시적인 할 때 거시성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크로는 미시예요. 미시적 할 때 미시야. 됐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매크로는 사실 우리 지문에서만 쓰이는 거, 이 실험 지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에서 전반적인 지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됐죠? 자, 아무튼 마이크로 노티서블 디퍼런스야. 자, 이걸 내가 왜 가르치느냐? 이게 아마 빈칸 추론 문제는 안 나오겠죠. 왜? 빈칸 추론 나왔으니까. 변형에서 나올 건데 변형에서 나오면 이 just noticeable difference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얘를 그대로 못 내. 주제요지 제목줄로 낼 때. 그럼 쟤를 바꿀 거잖아. 바꿀 때 쓸만한 단어가 이런 거밖에 없다고. 아니면 아주 적은 극미량의 뭐 이런 단어밖에 못 써요. 됐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이점은 varies 다양하대요. 어디에?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 이 신호의 뭐 세기 정도 되겠죠. 세기에 관련된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 이거 전체가 주제 아니야? 형광펜질. 여기까지. 쌤 좀 일부러 핵심 단어들은 요거 좀 색이 다른 형광펜질로 했고 주제문은 그냥 내가 원래 쓰던 노란색으로 썼어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GND는 is greater for a very loud noise than it is for much more quiet noise. 자, 뭐보다는 뭐가 크냐면 GND라는 것은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 아주 조용한 소리들이 있었을 때보다 언제? very loud noise. 굉장히 큰 소리들이 있을 때 GND는 커질 수밖에 없다. GND 값은 when the sound is very weak.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다른 소리가 더 크다고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even if 비록 it is barely louder.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이죠. 거의 커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작은 소리들만 있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소리가 커지면은 그걸 바로 인지하는데 when a sound is very loud. 소리가 겁나 크면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다른 소리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it has to be much louder. 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위버의 법칙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that it is harder. 어려워요. 뭐 하기가? 구별하기가. 언제? 야, 이거 어렵다네? 답은 어려운 게 나왔네. 아까만 해도 GND 값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겨우겨우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는 역치값이 작아야 돼. 작은 애들끼리 있었을 때 조금 커진 게 의미가 있었어. 근데 얘 말은 뭐냐면 어렵대 알기가. 그럼 밑에 나와야 되는 건 큰 값이겠죠. 맞죠? 큰 값이 나왔을 때 알아차리기 어렵다니까 큰 값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 답 뭐니? 자극의 수준이 클 때 아니야? 답 뭐야? 4번. When those samples, 이 샘플들이 are larger or stronger, 강한 레벨이었을 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국어로 정리하면 이래요. 자극의 수준이 클 때 차이점은 명확하지 않다. 근데 자극의 수준이 작으면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자, 명확하지 않으니까 모호한 거죠. 모호하다 영어로 뭐야? 베이규. 또 물어보자.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뭐야? 아니야. 자, 잡지야. 잡지는 맞아. 잡지는 맞아. 그 잡지가 표방하는 게 뭐야? 그 잡지 보면 어때? 거지 같아? 멋있지? 맞지? 멋있는 이런 표현이. 멋진 이런 표현이야 그냥. 옛날에 이 수능 지문 중에서 단어 문제가 2개 나왔었는데 지금 단어 문제가 이제 오지선다로 나왔지만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나왔을 때 베이규하고 보규하고 맨날 나왔어. 알겠지?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거 멋진이고 이거는 베이규는 모호한이야. A, O 차이인데 요딴 식인 거고요. 원래는 앰비규어스가 맞는 단어죠. 이게 원래 모호한이란 단어야. 근데 어쨌든 두드러진다 이런 것들은 뭐 clear, obvious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잖아. 됐죠? 뭐 등등등 있겠죠. 아무튼 명확한 뭐 주장하는 이란 표현들 다 나오면 대충 맞을 것 같아, 그렇지? 차이점이 주장된다, 명확하다라는 뜻이니까 차이점이 보인다는 얘기니까 이제 뭐 clear difference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주제유지 제목 추론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건데 내가 지금 푼 논리는 뭐였냐면 이 문제를 푼 논리는 자 수준이 클 때는 세모였고 그러니까 이런 세모가 나와야 되고 이건 동그라미였고 이거 동그라미인데 우리 지문에서 여기가 찾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클 때네요. 이렇게 푼 거야 그냥.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논리를 구조화해서 내가 지금 여기 쓴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영어로 만들거나 한국어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고 글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를 뭔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내가 항상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이잖아. 야, 소재가 뭐야 그러면? 소재 뭔데? 위보의 법칙이지. 됐죠? 얘는 뭘까? 두 가지 자극에서 다시 두 가지 자극의 차이점을 인지하는 게 다르다. 뭐에 따라서? 이 자극의 애초의 강도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방금 내가 쓴 문장들을 한국어로 써줬지만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팝업으로 돌릴 필요까지는 없어. 몇 가지 단어들만 체크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주제유지 제목 추론 문제 풀 때 좋겠죠. 그러니까 강도나 색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 나왔잖아. 뭐 아까 스트렝스 어쩌고저쩌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단어들을 쓰면 그대로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4번. 다음 33번. 35번. 뭔 내용이고? 뭔 내용이냐? 얘들아 수업했잖아. 35번 뭔 내용이야? 공유지 비극 얘기 안 했니? 맞아요. 맞지? 공유지 비극이 뭔데? 그거 땅을 쓰는데 응. 그 땅에서 공유지, 그러니까 내 땅 안 쓰고 공유지만 쓰려고 해서 응. 다 그렇다. 점점 다 악화됐어. 응. 자, 우리가 요렇게 마을이 있어요. 우리 소 키우는 친구들이라고 칩시다. 그죠? 우리 소 마을이야. 소 마을에서 이제 4명이 이렇게 같이 마을에 모여서 했는데 공유지가 저기 있어. 이게 마을 공동 땅이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상식적으로 4등분 하면 돼요.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마을 공동 땅까지 우리 걸로 해서 요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관리하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이걸 다 먹으면 되잖아. 소들 밤에 잠 안 재우고 존나 각선제 먹여가지고 커피 존나 때려 먹여가지고 채찍질 해가지고 저기 공유지에 밤에 싹 이거 풀 다 뜯어 먹으면 나만 개꿀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자원이 한정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를 왜 컨텐츠로 잡았냐면 소가 먹어야 되는 풀은 나는데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화돼요. 다시 풀이 자라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저 소로 잡는 대부분의 이 컨텐츠들이 소로 잡는 이유가 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했을 때 땅을 이용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가 풀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건 목축지, 경작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뭔가 황폐화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상식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지만 우리 시우 친구가 좋은 친구죠. 시우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소들이 한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밤에 데려와가지고 이 땅을 다 먹였어요. 근데 이만큼 먹이고 있는데 밤에 효원이 질 수 없죠. 그죠? 당연히 와가지고 효원이가 이만큼 먹었어요. 됐죠? 자, 근데 먹였을 때 어느 정도로 먹였냐면 소들이 정말 배부를 정도로 먹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 없어졌어. 됐죠? 그럼 내 입장에서 어때? 동건이랑 민서는 바보지? 그지? 그냥 멍청이지, 그지? 아무것도 안 한 멍청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건이가 다음날 밤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당연히 이만큼 오겠죠? 그죠? 이걸 다 먹이겠죠? 이거 먹이고 있는데 누가 와요? 민서는 제일 바보예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못 먹였어.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황폐화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했었으면 만약에 이 공유지를 돌려가면서 나눠서 이번에 우리 같이 요 땅 먹이고 요 땅 자랄 동안에 요 땅 먹이고 요 땅 먹이고 요 땅 먹이고 했었으면 순번대로 했었으면 다시 이 땅에 풀이 자랄 거니까 충분히 다 먹일 수 있었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무언가였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인데 문제가 뭐야? 공동된 자원이야. 이랬을 때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심을 극대화할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공유지를 황폐화할 때까지, 즉 지속까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 때까지 조질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공유지는 파괴가 될 거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됐죠? 우리가 이거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중 화장실. 너네 공중 화장실 너네 집 화장실처럼 써?
아니지. 대부분 굉장히 그냥 더럽게 써도 대충 그냥 넘어가죠. 그죠? 뭐 묻어 있어도 대충 닦지 않지, 그지? 내가 피하지 보통. 맞지?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 공중화장실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럽고 황폐화되지겠지. 이게 얘네가 얘기한 논리야. 시청사도 똑같은 논리고, 됐지? 자,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사실 쌤 지금 논술하고 있으니까 논술 지문에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수능이랑 영어 국어 지문에 진짜 수없이 나왔어요, 사실상.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맞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트레디지 오브 커먼 요거예요. 형광펜질. 근데 우리는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봐봐. 대명사로 대문자로 더 커먼스라고 하면 이게 공유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약속한 거야. 공유지라고 해서 랜드 프로퍼티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더 커먼스나 커먼스라고 하면 공유지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공의 무언가. 됐지? 자, 답은 4번이니까 그냥 4번은 그냥 빼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쌤이 더 커먼스만 써놓고. 자, 봐봐. Any new resource. 어떠한 새로운 자원들도 뭐 eligible 어쩌고 됐으니까 뭐 예시를 드는 거예요. new airport 새로운 에어포트라든가 new mall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always open. 자, 열린대요. with people 사람들에게 benefiting individual 개별적으로 뭔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사람들한테 열릴 건데 by sharing 뭘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뭐를 common resource 공공의 자원들을 갖다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럼으로써 개별들에게 인디비주얼리 개별적으로 베네피팅을 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열릴 건데 그러나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the amount of traffic 뭐가 이런 어떤 교통의 양이 grows 자라날 거야. 너무 크게 for the commons to support 뭐 하기에 이 저기 뭐니 그 투투 구문이잖아. 파란색 투투 구문이잖아요. 너무 뭐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지? 그럼 이거 소데켄트죠? 요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져서 그 공공이 뭘 할 수가 없어?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졌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파괴되겠지. 디베스티게이팅 되겠죠. 자, 그래서 트래픽 잼은요 오버크라우딩 그리고 오버크라우딩과 오버유즈 아무튼 이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lessen the benefits of the common resource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을 갖다가 공공의 자원의 이점을 어떻게 해요? 줄여요. 이게 동사야. 됐니? 근데 주어가 여러 개고 복수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은 거예요. 수일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다? The tragedy of common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if the new resource cannot be expanded or provided with additional space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에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자원들이 확장되거나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면 잘 봐. cannot be expanded 그리고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 병렬 구조로 cannot be provided야. 그래서 PP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 구조는 문장의 기능이 같이 오는 거지 그냥 ed니까 ed가 오는 게 아니야. 알겠죠? 다시 만약에 이게 확장되어지고 리소스가 그리고 얘네가 제공을 하는 거면 여긴 수동태가 오지만 여긴 능동태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provide가 올 수도 있어. 내용상 확장되고 제공되는 거라서 둘 다 PP가 온 거야. 수동태 맞춰준 거야. 알겠지? 동사이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상관없어. 뭐 ing가 와도 돼. being ing 뭐 이런 거 와도 돼. 현재 진행에 와도 돼. 자, 그런데 자, 또 하나 더 문제점.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요건데 단어 문제로 expand 얼마 전에 했었지. 얘가 뭔데? 확장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확장. 근데 뭐의 확장인데? 설명했죠. 밑에 건 길이고 위에 건 부피죠. 그럼 저 텐트는? 텐트는 뭐야? 설명했을 텐데. 수업 안 했어요? 범주야. 범주야. 범위 범주야. 했어? 응. 없는데. 됐죠? 안 써놓은 거지 네가. 자, 그래서 저 세 개 단어가 항상 시험 문제 단어 문제로 좀 착각되게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PAAND가 있고 XTAND가 있고 X텐트는 범주인데 그럼 위에 걸 또 바꿀 수가 있겠지. EXPEND가 있을 수 있겠지. 얘는 뭔데? 소비하다. 요렇게 네 가지가 항상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됐죠? 단어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거나 만약에 너네가 헷갈려서 A랑 E를 잘못 쓰게 되면 서술형에서 깎이겠죠. 당연하게. 이런 것들 어쨌든 병렬구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는 거야. 자, with additional space. 아무튼 추가적인 공간에 만약에 이런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it becomes trouble.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고 and you cannot solve. 너는 뭐 할 수가 없냐면 해결할 수가 없어. 뭐를요? 문제를요. on your own.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in isolation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orkers or competing user.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결론적으로 다른 드라이버라든가 다른 워커 그 걷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내가 경쟁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고립된 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고립된 상태, 즉 문제를 나 혼자 떠안은 상태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를 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겠지.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 혼자 잘 운전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얘기야. 그래서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 keeps increasing. 그래서 결국 이 전체 행위의 이 자원의 전체 총량은 keeps increasing.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and so does. 그래서 똑같이 모두 individual activity. 개인의 행위도 증가한다. 그럼 이거 증가한다는 뜻이네. 맞지?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 increase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지. 그러면 여기 뒤에 결국 이게 주어니까 이게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 뒤에서의 킵을 받은 거야? 인크리스를 받은 거야? 이 더스가? 정말? 둘 다예요. 잘했어. keep increasing이야. 정확히는 킵을 받은 게 맞아요. 됐죠? 동사가 동사를 받는 거야. 킵은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 일반 동사니까 두 동사가 온 거예요. 알겠죠?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be,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두 동사가 오는 거야. 이걸 대동사라 그래. 대명사랑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얘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지. 그러니까 does가 온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도치가 됐나요? so가 앞에 나왔어요. 부사구가 문두에 와서 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사 주어 어순으로 온 거예요. 이거 형광펜질, 문법 형광펜질 하나만. 체크. 그러니까 전체 총량의 액티비티가 증가하면 개인의 액티비티도 증가할 거예요. 개인의 액티비티가 증가하면 전체 총량의 자원의 필요도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원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야. 얘 말은. 그러니까 but if the dynamic of common use, 이러한 공공의 사용과 관련된 관계는, 다이나믹은 무조건 역학이니까 관계야. 관계는 and overuse 그리고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공공의 사용에 대한 이런 관계는 결국 뭘 지속할 거냐면 너무 길게 지속되어서 both began to fall apart a peak.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after a peak, 정점을 찍은 다음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leading to a crash, 결국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죠. 내 말은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결국 어떻게 된대? 추가적인 자원이 계속 투입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이 행동할 거고, 추가적인 자원 투입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피크 찍고 끝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너네가 알다시피 도시가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됐죠? 보면 알다시피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안 가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서울은 가볼 거 아니야, 그지? 중심부 같은 게 가보면 유령 도시예요. 지금 내가 가잖아? 그러면 관광객만 있어. 토요일, 일요일 밤에 가잖아? 아무도 없어요. 되게 무서워. 특히 종로구 이런 데 가면 광화문 옆에 그 동네 내가 되게 좋아하잖아. 서촌, 북촌 이쪽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광화문 옆에 보면 빌딩들이란 말이야, 다. 거기 내가 예를 들어서 1시쯤 있는다고 쳐봐. 거기엔 경찰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어쩌다가 관광객들 술 취해가지고 막 한복 이지랄하고 다니지. 다른 사람도 아무도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 도시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확장되고 커지다 보니까 빌딩이 돼버리고, 그 빌딩이 돼버리면은 저런 공공 사용되는 어떤 그런 활용되는 자원들이 다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는 점점 커져요. 서울시는 면적상으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가 없어? 실질적으로 사람 사는 데가 점점 다른 데에 있어. 됐지? 이게 그 얘기다, 얘들아. 자, 그래서 what makes the tragic common? 자, 아무튼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극을, 그지? 이게 주어. 비극을 is the 결국
결국 이런 비극들을 만드는 것은 이 문장 전체가 주어예요. 쏘리. 이 문장 전체가 주어에서 문장이 주어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is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수일치로 조금 어려운 거지. 자, is a crashed dynamic.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망가지는 관계일 뿐인데 다이나믹은 항상 역학이라서 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the destruction or degeneration of the common resources ability to regenerate itself.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봐봐. 이 질문 봐봐. 내가 그것 스스로를 regenerate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의 공유, 자원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괴되고 분해되는 거예요. 즉 없어지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답이 뭐냐? 소재가 뭐야? 정리해봐. 소재 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자원이 계속 투입되고 이게 한마디로 무슨 관계? 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다이나믹.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무한히 망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지문 전체가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지? 내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네거티브 서클 뭐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아무튼 어떤 서클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자원이 많아지고 이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면 결국 음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런 음의 관계가 됐을 때는 이 사회 전체를 망가진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뭐 표현을 알아서 그냥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